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서 데이터를 한번 탐색해보고 시각화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를 탐색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특히 연속형 자료죠. 연속형 자료. 범주형 자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연속형 자료가 이 중심에 많이 몰려 있어야 됩니다. 정규분포의 모양과 비슷하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정규분포의 모양이 될 수는 없었지만 중심에 자료가 많이 몰려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떤 평균이나 어떤 자료의 특성들이 일반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탐색, 영어로 하면 이제 뭐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죠. 이게 어떤 특정한 분석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혹은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 시각화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 무엇을 검토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중심에 자료, 연속형 자료가 많이 몰려 있는가? 이게 정규성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라이어.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값들 때문에 이 자료가 튀지 않는가. 자, 그러면은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웃라이어 몇몇 개 때문에 분포가 확 달라진다면은 그 몇몇 개 때문에 모델 결과도 안 좋게 되고 이게 이제 일반화의 가능성을 떨어뜨려 버려요. 보통 이제 통계적인 것들을 본다면 이 보통 평균, 표준 편차, 뭐 분산, 외도, 첨도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보통 이제 중심화 경향, 자료가 얼마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평균, 중위수, 최빈값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평균과 중위수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중위수는 딱 중간에 위치하는 거죠. 평균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평균입니다. 이 평균과 중위수가 일치한다면 이 중심이 거의 정규분포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평균은 3인데 중위수가 5다. 이렇게 막 튀어버리면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자료의 그런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게 된다면 이 평균과 중위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포도, 자료가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보는데 그때 많은 보는 게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죠. 뭐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같은 의미입니다.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다른 그 분산과 표준 편차가 몇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변수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들, 특히 이제 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다는 건 그만큼 중심에 평균의 자료가 많이 몰려 있다는 거니까 차라리 나은데 분산과 표준 편차가 너무 커버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큰 값과 작은 값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일반화의 가능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모델의 좋은 성능을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포도, 이 외도와 첨도인데 정규 분포일 경우에는 외도와 첨도가 모두 0입니다. 근데 이제 외도가 4, 이래 버리면 어느 한쪽에 확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중심에 많이 쏠려 있을 때 이제 이 외도가 0인데 만약에 어, 왼쪽에 많이 쏠려 있다. 왼쪽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건 이제 작은 값들이 대부분인데 큰 값들의 아웃라이어들 때문에 이렇게 쏠려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외도가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보통 이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때는 외도가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많이 쏠려 있을 경우, 즉 작은 값들 때문에 오른쪽에 쏠려 있을 경우에는 외도가 마이너스예요. 어쨌든 0을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보면 약 2 정도, 2, 2보다 작은, 2도 약간 크긴 한데 어쨌든 2 혹은 1보다 작은 그런 외도의 값을 보인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중심에 몰려있는 자료로 괜찮다. 모델에 적용해도 괜찮다는 거고요. 첨도는 이제 뾰족한 정도죠. 만약에 정기분포가 이 정도인데 되게 뾰족해요. 거의 중심에 대부분 자료가 몰려있어요. 첨도가 정기분포일 때 0이니까 이때는 뭐 7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상당히 크죠. 근데 대체적으로 첨도는 크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학자의 연구들에 따르면 첨도가 7보다는 작아야 된다. 너무 몰려 있어도 조금 자료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
특성들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첨도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에 너무 퍼져 있는 경우는 첨도가 뭐 0, 뭐 0점, 0점이 아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자료는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외도는 절대값 최소 2 미만, 첨도는 7 미만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그 정규성,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중심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너무 튀는 값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핵심적인데, 이 통계량 가지고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값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요 기준에서 이 이상값을 버리는 그런 좀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데이터 아니냐? 실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맞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경우나 다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교통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번 데이터 분석 자문을 했었는데 한 달에 그 교통카드로 얼마를 쓰죠, 보통? 뭐 출퇴근하고 뭐 일제 저녁 뭐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뭐 10만 원, 20만 원 쓰겠죠. 근데 몇몇 자료에서 한 달 동안 쓰는 교통카드가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몇몇. 그럼 그 자료를 넣을지 뺄지를 가지고 이제 그 연구원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빼야 됩니다. 예. 그런 몇몇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실제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모델을 만들고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뭐 거리가 멀면 교통카드 비용이 는다든지 교통카드 비용이 늘면은 뭐 다른 변수들이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10만 원, 20만 원 이내인데 몇몇 자료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그 몇 자료들 때문에 자료가 어그러져 버려요. 그 중심을 지나는 선을 제대로 못 찾거나 바이어스가 심하거나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최대한 제거하고 중심의 자료가 많이 몰려 있는 형태로 만들고서 모델을 적용.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든 지도 학습이든 모델에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형회귀 분석과 같은 독립변수도 연속형이고 종속변수도 연속형인 그런 이제 두 개 간의 관계면 산정도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선형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X가 증가할 때, 즉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이 증가하는가와 같은 어떤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료의 중심을 지나는 선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큰 값이나 작은 값들이 있으면 이 한두 자료 때문에 선이 요 자료만 빼면 중심이 여긴데 이 자료 때문에 중심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가 얘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죠. 예, 바이어스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이 증가하다가 떨어져 버린 비선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형적인 회귀 분석 같은 게 맞는지 아니면 비선형적인 관계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점도까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오렌지 가지고 한번 쭉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뭐 데이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 파일 테이블 한번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정보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각 변수에 대한 특성 통계량들을 보고 이게 이제 평균 표준 편차 뭐 범위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산점도를 보는 거죠. 이 두 개는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 스캐터 플롯은 2차원으로 독립변수 하나와 종속변수 하나의 어떤 관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전처리를 할지 말지 전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이 작업은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파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은 우리가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이 집값 예측하는 파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렌지를 불러왔습니다.
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파일 한번 불러와야죠. 예, 파일로 불러와도 되지만 CSV 파일로 불러볼까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불러올 파일을 하우스 플라이스. 자, 일단 CSV 파일을 하면은 이렇게 열릴 거다라고 이제 딱 보여줘요.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닫습니다. 자, 그럼 요걸 표의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이 데이터 테이블이 나중에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이 데이터 테이블이 원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값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행렬의 어떤 형태로 보는데 많이 쓰이죠. 자, 한번 이렇게 이어보죠. 그러면은 이 불러온 게, 자, 이렇게 6개의 변수, 여기 있죠? 예, 정보가 다 나옵니다. 17,914개고 6개의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겟 no, 메타 no. 지금 타겟이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CSV 파일로 불러오면 타겟을 바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렉트 컬럼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탐색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변수들이 쭉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보를 그냥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포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요약만 보여준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예. 6개의 변수, 17,914개의 케이스, 6개의 뉴머릭, 그 다음에 미싱 밸류는 없다. 이 미싱 밸류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싱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탐색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feature statistics. 이 feature라는 게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독립변수를 feature라고 하고 종속변수를 타겟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레이블이라고도 얘기하죠. 어쨌든 이 feature statistics는 변수들의 어떤 통계량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들을 쭉 기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변수에 대한 distribution, house age는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정규분포의 모양이죠. 인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여기가 이렇게 안 보이는 데도 있을까요? 인컴이 높은 몇몇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왼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베드룸은 이거는 침대가 침실이죠. 침실이 되게 많은 집들이 있나 봐요. 하우스홀드 가구 수인데 가구 수도 되게 많. 룸 집의 방 개수도. 자, 하우스 밸류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미인 평균 집은 27년, 수입은 3.66 이게 $10,000 기준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베드룸은 평균 2.1개, 하우스홀드 가족 구성원은 3명, 방은 평균 5개. 그다음에 하우스 밸류는 이게 이제 $180,000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보면 민하고 중위수가 뭐죠? 중위수? 미디언. 미디언하고 잘 보세요. 민과 미디언이 27.3, 28 거의 비슷하면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룸이 0.21, 0.2 이거는 비슷하네요. 이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3점, 2.8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 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맥스 값을 보시면 이거는 특히 이제 이 하우스홀드로 한번 보세요. 하우스홀드. 맥스 값이 599예요. 너무 많죠. 예. 가구 원 수가 599까지 갈 리는 없습니다. 잘못 입력되거나 잘못 입력되지 않았어도 너무 큰 아웃라인이죠. 방 개수가 132개예요. 이건 뭐 옛날 뭐 만석군의 집인가요? 네. 실제라 하더라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좀 정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캐터 플롯 한번 그려볼게요. 산점도인데 산점도는 비주얼라이즈에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은 여기 비주얼라이즈에서요. 디스트리뷰션에서 여기 쭉 보면 아까 봤었던 것들 변수들. 근데 이게 지금 빈 위스가
이거를 최소로 하는 게 좋아요. 1단위로. 그럼 이제 분포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이죠. 뭐 중간이 좀 뾰족하지 않아도 양쪽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중심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 1부터 10까지의 0부터 10까지의 안정적인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약간 왼쪽으로 좀 쏠려 있지만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배드룸을 보시면 와 이거는 뭐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한 값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시면 갖다 대면 이게 보여요. 이렇게 0.36에서 0.38까지 93개의 케이스가 있으며 전체에서는 0.52%다. 근데 이렇게 뜩 갖다 대면 여기는 왜 그럴까? 자, 마지막에 살짝 갖다 대면 뭐 하나 잡히네요. 그죠? 0.98보다 큰 게 3명인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갖다 대면은 없나요? 네. 없다가 여기 또 살짝 보이네요. 0.6, 0.62 2명, 0.62에서 0.64 3명. 아, 여기 조금조금하게 몇 명씩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한 요 정도에서 어느 수준에서 딱 잘라서 아웃라이어를 버릴 거예요. 이 몇 명의 자료 때문에 데이터가 집값과 집값을 예측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하우스홀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한 명, 580명 이상 한 명, 나머지는 없어요. 마우스 쭉 갖다 주시면 얘 몇 명 때문에 그죠? 한 명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룸도 마찬가지예요. 룸도 대부분 여기 몰려 있는데 그죠? 여기 갖다 대면 조금씩 있어요. 얘네들도 좀 문제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룸이 130개 이상이 한 개 이상 개. 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제거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정제 과정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캐터 플롯 한번 보죠. 스캐터 플롯은 특히 선형회귀 분석과 같은 독립변수도 연속형이고 종속변수도 연속형, 수치형인 자료의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데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우스 휠을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여요. 지금 보면은 자, Y가 이제 하우스홀드예요. 자, 인컴 하우스 에이지로 한번 해볼까요? 하우스 에이지는 이거는 별로 이거는 사각형이네. 상강 이게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그 회귀 개수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회귀선 라인을 그려라 그리지 마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에피션트의 범위를 그려라 그리지 마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집값하고 집 연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R이 0.03. 이게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어떤 그 두 변수 간의 관계 지표인데 0.2보다 작으면 관련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0.03이면 상당히 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진 않더라도 관련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컴을 넣으면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관계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소득이 높은 집일수록 이제 집값이 좀 이렇게 증가하죠.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가운데다 대고 치켜볼 갖다가 점을 대면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컴이 얼마고 하우스 밸류가 얼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특성들이 쭉 보이죠. 되게 잘 돼 있어요. 오렌지가. 물론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좀 어렵지만 만약에 아웃라이어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딱 갖다 대면 요런 애들이 좀 제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면 예. 그럼 이제 요 변수를 찾아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변수도 볼까요? 베드룸. 자, 이거 보시면 예, 대부분 여기 몰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베드룸이 큰 몇몇 개 이런 자료들 때문에 이렇게 뭉겨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22로 나타나는데 이런 애들이 사라져 버리면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건 더 심하네요. 하우스홀드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타겟에 해당되는 거를 y에다가 설정하고 그다음에 독립 변수에 대한 변수들을 변경함으로써 이게 지금 선형의 분석과 같은 그 연속형 자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렇게 아웃라이어 같은 애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스캐터 플롯입니다. 자, 지금 봤던 것처럼 데이터를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통계량을 보고 히스토그램 같은 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뭐 스캐터 플롯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데이터 인포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보고 통계량을 보고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서 이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아웃라이어를 제거할지 변수를 변환할지 등등등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탐색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웃라이어도 제거해보고 그리고 지금 변수가 6개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베드룸이나 룸 같은 경우는 하우스홀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크다, 방이 많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구당 집, 가구당 방의 개수, 가구당 침실의 개수 이런 게 조금 더 약간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은 물론 연구자가 자기 분야에서 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이렇게 정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